네, 지도자 여러분들, 계속되는 강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한축구기획실의 송기령 부장입니다. 한 해 동안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셨던 우리 지도자분들 모시고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말주변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발표를 하게 되니까 더 떨립니다. 다소 발표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남자 초중고 리거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언론 발표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지난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저희 대한축구협회가 공동 발표를 통해서 내년부터 초중고 리거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시고, 지도자분들 중에서는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걱정스러운 마음이나 또는 약간 또 비판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와 또 우리 축구협회가 우리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축구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렵게 내린 그런 결정인 만큼 우리 지도자분들 적극적으로 이 정책에 협조해 주시고 또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차트를 보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주요 순서는 먼저 정책 추진 과정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을 탄생시킨 배경, 그 다음에 이 정책의 요지, 그 다음에 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 그 다음에 향후에는 어떤 일정 계획으로 이 대회를 준비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의문사항이라든가 질문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과정입니다. 이 정책이 처음 시작된 게 올 초입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새 정부의 어떤 정책 과제로 사실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올 3월 달에 대통령께서 정부 부처 업무 보고 시에 이러한 내용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운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또 운동선수들은 공부에 소홀히 하고 그래서 운동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학교 체육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시에 따라서 지난 4월 달에 정부관계 부처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문체부, 교육부, 체육과학연구원, 이런 여러 가지 관련 부처 공무원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주일 뒤에 청와대 행정관 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학교 체육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장단기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논의가 됐고요. 이 자리에서 축구를 우선 종목으로 해서 여러 가지 56개 종목 중에서 축구를 우선 종목으로 해서 먼저 활성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추진하자는 의견이 이 자리에서 모아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문체부와 교육부, 그 다음에 저희 축구협회, 그 다음에 또 지도자, 또 관련 분야의 교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학원축구 활성화 TF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2차례 정도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온 결론이 우리 학원축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로 기존에 하고 있는 초중고 전국대회를 학기 중에 하는 대회를 폐지를 하고 지역별 리그제와 왕중왕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이 TF팀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TF팀에서 내려진 결론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청와대 국무회의에 보고가 됐고요. 그래서 청와대 국무회의 보고 자리에서 이 제도 자체가 1차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저희 대한축구협회는 시도축구협회하고 그 다음에 초중고연맹을 대상으로 2차례의 정책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난 9월과 10월 달에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난 11월 11일에 저희 축구협회하고 문체부, 교육부 세 부처의 장관과 저희 축구협회장님이 같이 공동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과정을 쭉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정책 자체는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혼자서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준비한 이런 정책이 아니라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대통령의 지시에서 시작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실시되는 정책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사실은 작년부터 국회에서는 학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 굉장히 압박을 사실은 가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에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도 기본적인 학생의 권리다. 그래서 이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정부와 또 대통령 이렇게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어떤 탄생의 밑거름이 되었고요. 얼마 전에 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부와 한나라당 당정협의회에서도 학생 선수들의 어떤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어떤 시작 연도는 정하지 않았지만 학생 선수의 최저 학력제를 도입하자 이런 내용이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도는 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몇 년 후에는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 배경입니다. 이 정책이 정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 기본적인 배경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계신 지도자분들이 일선 현장에서 더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역시 학원 축구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지금이 위기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지금의 우리 학원 스포츠가 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가장 예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학교 축구부 팀의 감소입니다. 여기 예를 들었지만 초등학교 축구부가 2004년에 279팀이었다가 올해 221팀으로 줄었습니다. 약 60개 팀 정도가 4년 사이에 없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희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클럽팀은 증가하고 있어요. 학교 축구부는 줄어드는 대신에 클럽팀은 증가해서 2004년에 108팀이던 어린이 클럽팀이 2008년 829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숫자는 MBC 꿈나무 축구팀에 등록에 참가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팀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학교 축구부는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하기를 꺼려하고 일반 클럽팀에서 축구를 하는 것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더 선호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클럽팀, 학원팀 둘 다 발전하는 게 다 좋겠죠. 어느 한쪽이 줄어들거나 한쪽이 늘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근데 클럽팀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학교 축구팀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에서는 선수 숫자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고등학교로 연계될 것이고 또 지도자들의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축구의 국제 경쟁력 부족입니다.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데 나가서 국제 무대에 나가서 번번이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우리 한국 축구가 왜 이러나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는 사실은 거의 인터넷상에 축구를 비아냥거리는 물 채워라 얼음 얼려라 하는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축구 역사에서 사실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선수 육성 시스템으로서는 세계 무대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너먼트 대회 폐해입니다. 이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기존 전국대회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대회 방식입니다. 그래서 승리, 지상주의 문제, 선수 혹사 문제, 일주일간 경기를, 예를 들어서 대회 기간 열흘 동안 대여섯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한정사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토너먼트 대회 폐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수업 불참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선수이기에 앞서 일단 학생인데
학생이 기본적으로 수업 불참하는 것이 거의 당연하다시피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도 교양이나 지성,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축구 인재가 많이 키워져야 축구가 대접받고 축구인이 대우받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지방 축구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현재 2002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대한축구협회 직원은 최근 10년 사이에 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축구협회는 사실 여러분들 이 인근의 지방축구협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달라진 바가 없을 겁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는 이 머리만 큰 이 축구 행정 구조를 이제는 피라미드형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리거제가 필요하고 지역 단위의 대회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지역 리그를 통해서 지방마다 축구 행정 조직을 구비를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군구 단위까지 축구협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 대한축구협회의 목표이자 우리 축구계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의 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2009년부터는 학기 중에 남자 초중고등학교 전국 토너먼트 대회는 폐지하자. 이게 가장 중요한 정책의 요지고요. 그렇지만 방학 중에 대회 개최하는 것은 정부에서 이거는 사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는 축구계 자율적으로 대회 수를 조절해가지고 개최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한축구협회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아마 이 정부에서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2010년, 올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2010년부터는 리그 대회의 성적으로 그 다음 해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성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기 중에는 지역별 리그 대회가 하고 왕주왕전 실시하는 거고요. 이건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규 수업 시간 중에는 경기나 훈련을 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는 일단 수업을 하고 수업 마치고 난 이후에 훈련이나 이런 경기들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내용은 수업 참여를 의무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전국대회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이렇게 조그만 토너먼트 대회도 사실상 개최를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역별 토너먼트 대회도 사실상 개최가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매주 말에 하는 지역별 리그 대회가 주를 학기 중에는 그것이 대부분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 중에 훈련이나 경기를 하지 마라, 방과 위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고등학교 특히 약간 전문 선수의 길로 접어드는 고등학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현행 교육법상 별도반을, 운동선수만을 위한 별도반, 또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별도반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일선 학교장님들이 좀 그때는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을 고등학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별도반 운영을 해서 축구 선수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많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클럽팀, 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 또는 요즘 학교마다 방과 후에 스포츠 클럽 이런 형태의 팀들이 있죠. 클럽팀에게도 대회 참가 문호를 일단은 개방을 하자. 그래서 클럽팀과 학교팀이 서로 교류하고 경기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자. 학교팀은 클럽팀이 갖고 있는 장점, 좀 더 자유롭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흡수하고, 클럽팀은 학교팀이 갖고 있는 경기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서로 경쟁을 통해서 흡수해서 결국은 학교 축구부와 클럽 축구부가 서로 다른, 서로 대립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서로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학교 축구부, 현재로서는 일단 학교 축구부가 좀 더 높은 기량의 선수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봤을 때 클럽팀의 우수 선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굉장히 많이 열릴 거다. 지금 우리 지도자분들 선수 스카우트 때문에 특히나 초등 단계에 가면은 선수 확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클럽팀과의 경기를 통해서 또는 이런 교류를 통해서 선수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럽팀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그 지도자가 있는 팀만 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좀 상위 레벨에, 그러니까 아무나 이 클럽팀에 이 대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실력도 갖고 있고 또 지도 형태도 어느 정도 좀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팀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은 사실은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스포츠 클럽 팀도 참여를 허용을 하되 해당 학교의 교사가 관리자로 반드시 등록을 해서 이 사람이 인솔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이 학교 스포츠 클럽은 그 밑에 있지만 2011년부터는 지금 2009년, 2010년은 해당 학교 교사가 관리자로서 등록해서 지도할 수 있지만 2011년부터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현재 학교 스포츠 클럽 중에서 축구 종목만 2,000개 정도 클럽이 된답니다. 교육부 집계에 의하면. 그래서 이 팀들이 물론 전부 다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 가진 분들 채용하진 않겠지만 이 대회에 계속적으로 참가할 의사가 있으면 이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축구 지도자분들이 좀 더 많은 팀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 클럽팀이 참가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저희가 일단 문호 개방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 참가할 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가팀 접수를, 클럽팀 접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약 한 30팀 정도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이 마감인데 그걸로 봐서 아마 여기 참가하는 클럽팀은 진짜 좀 실력도 있고 그동안 클럽대에서 학교팀하고 경쟁을 해도 서로 비슷비슷한 아니면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의 수준의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부터 대회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지역리그입니다. 지역리그는 일단 기간은 3월에서 7월 1학기 동안에 리그를 하고요. 또 2학기 방학 지나서 9월달부터 10월 중순까지 또 리그를 하고요. 그렇게 리그가 진행이 되고 요일은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 평일 방과 후,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후 시간이 많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말을 기본으로 하고 평일 방과 후도 일정 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장소는 홈앤더 어웨이 방식이 사실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지금 우리 학교 여건상 학교 운동장에서 경기를 다 치르기에는 학교 운동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곳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내의 운동장, 지역 내 군運동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리그에서도 왕중왕전이 이제 가을, 겨울에 열립니다. 그 기간은 10월 말에서 아마 11월 말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기는 토요일, 일요일 날 매주 말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장소는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대회는 천안축구센터에서 하고, 중등부 왕중왕전은 수원에서 하고, 고등부 왕중왕전은 남해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이 왕중왕전은 뭔가 좀 집중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매주 말 토너먼트로, 예를 들어서 첫째 주에는 32강전, 둘째 주에는 16강전, 이런 식으로 주말 토너먼트 대회로 열립니다. 참가 자격은 리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히 몇 위까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후에 저희가 다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수 성적 팀이 참가하는 거고요. 지금 동원컵 우리 왕중왕전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왕중왕전 참가 팀 수는 초등 64, 중학 48, 고등 32 정도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중왕전만 하면은 지역리그의 상위팀들만 나중에 이 순위가 대충 정해지면은 하위팀들이 경기 의욕을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순위 왕중왕전도 좀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왕중왕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팀 구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부, 중학부는 이 학교 축구부, 지역 축구 클럽, 학교 스포츠 클럽이 함께 경기를, 함께 조를 편성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좀 사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이 한 10팀 이상 참가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만 별도로 이렇게 조를 편성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좀 융통성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학교 축구부와 지역 축구클럽, 학교 스포츠클럽이 함께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고등부는 아무래도 이제 뭐 그야말로 전문 선수의 길로 들어섰다고 보고 좀 실력 격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학교 축구부와 그 다음에 K리그 산하 보교팀, 클럽팀이 별도로 합니다. K리그 산하 보교팀과 일반 학교 축구부가 별도로 하는 건 이미 2008년 올해 챌린지, SBS 챌린지 리그로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고요. 클럽팀은 별도로 리그를 할 텐데, 글쎄 뭐 참가팀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개 지역 리그의 팀 수는, 대략 한 10팀에서 12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팀당 경기 수가 초등학교, 중학부는 예를 들어서 팀당 한 주에 10팀씩 들어오면은 서로 2번씩 홈앤드 의원칙으로 해서 하면은 18경기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왕중왕전 참가하는 팀들은 경기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고등부는 한 주에 한 12팀 정도, 고등부는 좀 더 경기가 많아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고등부는 22경기 정도 예상을 하고 플러스 왕중왕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 운영 조직은, 중앙조직에는 대한축구협회 문체부 교육부가 같이 중앙조직을 만들고요. 지방조직은 시도축구협회가 중심이 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부 합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리그, 그러니까 한 조 10팀씩 있는, 12팀씩 있는 개별 리그에는 리그당 운영 책임자하고 경기별 운영 인력을 배치를 하고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도 다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축구협회 일이 이제 지역별 리그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리그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활동비도 저희가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 형태의 좀 기타 사항을 보면은 권역 배정할 때 지금까지 보면은 주로 이제 광역 도 단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 끊었는데 저희 지금 구상으로는 시도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이동 거리가 가까운 곳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남 광양과 경남이 가깝다. 그러면 전남과 경남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그 이동 거리가 가까운 쪽으로 묶어서 하나의 조를 형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숙박이 필요한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원도, 경북 이런 지역은 거리가 팀수가 많지 않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숙박이 필요한 원정팀의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를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왕중왕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리그 대회 우승팀에는 대통령상, 이게 뭐 그냥 흔히 말하는 대통령배 축구대회 그냥 대통령상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대통령이 직접 내려주는 대통령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준우승, 국무총리상, 3위 교육부 장관, 문체부 장관상 수여하는 걸로 정부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승팀에게는 연말에 축구 선진국 연수 기회, 야결을 간에 축구 선진국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 세 팀씩 되겠죠. 세 팀한테는 그런 기회를 일단 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팀에게는 뭐 우리 학교 운동장 축구부에서 인조잔디를 갖고 있는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만 아직은 대부분 맨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우선 포설하는 것이라든가 훈련에 필요한 조명탑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제 이런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잡아놓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참가팀 접수를 12월 12일까지, 모레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교육부에서도 각 학교로 초중고 학교로 공문이 다 나갔고요. 저희도, 저희 축구협회에서도 따로 이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팩스도 넣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현재 이 접수 실적을 보니까 아직 좀 미루고 있거나, 이렇게 이거 참가 신청을 내야 되나,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초중고 학교 축구부 팀들은 당연히 참가할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일단 참가 신청을 받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팀 중에는 사정에 의해서 대한축구협회 등록을 했지만 나중에 팀 사정상 팀이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선수 부족으로 참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축구협회 등록된 팀이라고 해서 다 이 조 배정 다 해놨다가 나중에 참가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완전히 혼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좀 귀찮으시더라도 일단 대한축구협회 등록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10일까지는 참가 신청서고 양식 한 장 팩스로 저희한테 넣어주시면 저희가 경기 일정 잡고 조 편성 배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운동장, 그러니까 경기 일정에 따라서 어디 운동장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을 1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운동장을 섭외를 해놔야지 이 지자체 운동장들을 빌리기가 그렇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미리 다 또 선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한테 잘 안 빌려주는 이런 경우가 저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스케줄을 그때 미리 다 확정을 지어서 운동장까지도 확보를 하는 그런 작업을 1월 달에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회 규정, 세부적인 대회 규정, 경고 대장, 우리 일반적인 축구대회 대회 규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월 말까지 저희가 확정을 지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까지는 심판, 감독관, 운영 인력들을, 대회에 필요한 운영 인력들을 확보하는 작업을 2월 초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제 그 리그 운영을 담당할 운영 조직도 2월 중순까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나 지도자 정식 등록은 2월 말 이때쯤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개막은 초중고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3월 중순 정도에 그렇게 개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초중고 리그제 정책에 이걸 왜 하느냐, 앞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가장 큰 기대 효과들을 몇 가지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유소년 축구 저변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당장 내년에 무슨 이게 선수가 현재 우리 등록 선수가 2만여 명인데 10만 명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공부하면서 운동하고 또 주말에 경기하고 이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학부모들이나 선수들이 축구에 입문하는 거를 꺼려해왔던 그런 요소들을, 그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를 함으로써 이제 많은 선수들이 나도 얼마든지 축구 해보겠다. 쭉 하다가 또 실력이 안 되면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그런 거에서 유소년 축구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다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클럽팀도 대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동안 대회가 없어서 아니면 아직 의지가 좀 부족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이런 클럽팀들도 많이 확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소년 축구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인프라도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축구협회가 어디에 시설을 딱 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정책의 대가로 이런 운동장 시설을, 축구에 필요한 운동의 시설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매년 200개씩 총 1,000개 학교에 인조잔디가 조성 사업이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과 맞물려서. 원래는 약 한 400개 정도를 정부에서 예상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정책과 맞물려서 약 한 100% 정도 더 늘었죠. 약 1,000개 정도를 2012년까지나요. 그때까지 학교 인조잔디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가 있는 학교에 이런 혜택들이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학교에 인조잔디 보설에 기회가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학교 조명탑 설치도 아까 얘기했듯이 리그 이 정책을 계기로 학교에 방과 후에 훈련할 수 있도록 조명탑 설치도 계속적으로 정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토너먼트 대회 여러 가지 폐해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성적에 대한, 아무래도 토너먼트 대회는 결국은 여기 우리 지도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매 경기가 결승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쟁이고 토너먼트 대회 올라가야 되고 16강, 8강 올라가야 되는 아주 절박한 그런 그런 과제들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리그제를 한다고 해서 무슨 경기에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리그제는 토너먼트 대회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고 뭔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연간 일정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존의 토너먼트 대회 거기에 집중해서 받았던 그런 압박감보다는 조금 많이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수 혹사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시겠지만 유명 선수들 중에서 어릴 때 참 잘하다가 나중에 이 대학 프로 와서 이 부상 때문에, 고질적인 부상 때문에 선수 생활을 일찍 접는 분들 주변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형태는 사실상 좀 종말을 구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함으로써 선수 몸도 성장기에 정상적으로 몸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다. 그래서 결국 경기력 향상이고 우리 축구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리그제 한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전혀 이 축구부 운영하는데 돈을 안 내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방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때 한번 대회 참가할 때마다 학부모들이 뭐 작게는 뭐 20만 원부터 뭐 30만 원씩 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학부모들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지역 리그 대회로 해서 많이 줄어들면 역시 축구로 입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더 문호를 개방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아까 계속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그 대회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어떤 우리 청소년기의 성장기에 너무 체력, 뭐 어떤 그 정신력, 뭐 이런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필요한 기술적인 능력을 체득하고 배우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뭐 아주 강압적인 뭐 그런 그 어떤 경기 스타일, 훈련 스타일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축구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유럽 축구, 남미 축구에 축구 잘하는 나라들의 그런 어떤 창의적인 플레이도 이런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늘 뭐 한국 축구가 로봇 같다 이런 뭐 비판들 많이 하는데 이런 정책, 제도의 개선 없이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책을 통해서 그런 길로 한 발짝 다가서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이 수업 참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수업 들어가는 거를 뭐 아주 전교에서 1, 2등 하는 뭐 학생을 원하는 건 사실 아니죠. 그렇지만 수업도 참여하고 각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좀 더 풍부한 축구 위에 다양한 것도 같이 배우면서 그래서 이런 인재들이 졸업했을 때 학교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축구 인재들을 우리가 많이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축구인의 처우 개선입니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은 뭐 선수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축구인들도 결국엔 좋아집니다. 당장에는 조금 불편하고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시스템이다 보니까 뭔가 좀 걱정도 되고 급도 나고 뭐 혹시나 나한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저희 축구협회가 이 축구 지도자들한테 피해가 가게끔 이런 걸 하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다 축구인들의 복지라든가 처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이제 비인기 전임 코치라 제도가 있죠.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전임 코치 제도가 있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기 종목 위주로 전임 코치 제도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축구까지 이제 인기 종목이라고 하는 축구까지 전임 코치 자격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그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구 지도자까지도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초등 체육 보조 강사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약 제가 듣기로는 한 1,0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 방과후 학교 스포츠 클럽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지도할 강사,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체육 보조 강사를 채용하겠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 학교 스포츠 클럽마다. 그래서 결국 이 체육 보조 강사를 제도를 하면은 가장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뭡니까? 축구죠. 뭐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 축구가 제일 인기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스포츠 클럽, 현재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종목 중에서도 축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스포츠 클럽에 보조 강사를 채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월 급여를 주는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시가 되면은 결국은 축구 지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에 경기를 하면은 평일에 훈련하고 주말에 경기하면은 쉴 틈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구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조금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축구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휴무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교육부에서 대부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축구 문화, 축구 산업의 육성입니다. 결국은 쭉 설명해 드린 이런 내용이 결국엔 한국의 축구 문화를 근본적으로 이제 바꾸는 엄청난 이 작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수십 년 동안, 해방 이후 60년 동안, 아니면은 우리 체육 척기자 제도가 실시된 게 1970년대부터 했는데, 학원 엘리트 스포츠의 어떤 틀을 이제는 조금 바꿔보자. 엘리트도 육성하고 저변도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어떤 축구 문화, 축구 산업 자체를 이 파위를 키워보자 하는 이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어떤 기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을 저희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무슨 간담회 때나 뭐 이렇게 그 지도자분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내년부터 이거 실시하는데 초중고교를 꼭 한꺼번에 해야 되냐? 뭐 2009년에는 초등학교 하고 2010년에는 중학교 하고 2011년에는 고등학교 하면 어떠냐? 단계적으로 해야 혼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저희가 축구협회에서 정부하고 얘기할 때, 협의할 때도 사실은 축구협회도 이 얘기를 사실 전달했습니다. 뭐, 우리 현장에서 혹시나 그런 준비를 위해서 단계별로 하는 게 어떠냐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근데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정부는 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이 제도를, 이 정책을 축구 외에 전 종목으로 다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는 축구, 2010년에는 아마 야구나 농구가 해당이 될 겁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봐서는. 그래서 이 종목 단위로 보기 때문에 축구 종목 2009년에 하고 2010년에 다른 종목 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 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구를 초중고로 다시 나누면 다른 종목도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정책 자체를 실현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그게 걸린다라고 이런 판단에서 축구 다소 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중고 축구 종목 하나를 동시에 실시하자. 그래야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다음 종목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뭐 정부의 너무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뭐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 리그제로 바뀌게 되면은 현재 고등부 얘기입니다. 고등부에서 대학에 들어갈 때 지금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뭐 4강에 입상해야 된다, 8강에 입상해야 된다 이런 그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그런 거 바뀌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리그제로 참가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특히 고등학교 지도자분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분명히 축구부 보유하고 있는 각 대학에 다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전달했고, 또 지금 우리 대학 입시 교육을 총괄하는 대학 교육협의회, 줄여서 대교협이라고 하죠. 대교협에서도 일선 각 대학에 다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대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니까, 당신들 기존에 전국대 뭐 8강, 16강 이런 그게 이 대회 시스템과 맞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어달라는 권장을 하죠. 지금 뭐 각 대학의 입시는 대학 자율이기 때문에 무슨 강제로 뭐 바꾸시오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회 시스템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각 대학에서도 좋다 그러면 대회 시스템이 그렇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그럼 우리도 입시 요강 바꾸겠다. 지금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2010년도 대학 입시 요강의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때 아마 각 대학별로 그것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그동안 축구에만 몰두해온 선수들에게 수업 참가가 효과가 있나, 뭐, 이 얘기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뭐, 중학교 상위, 이제 2, 3학년, 뭐, 고등학교 선수들. 그동안 사실은 뭐, 수업에 참가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오전 수업 정도 하고, 또 대회 나가면 또 수업 참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거의 뭐, 일반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거 따라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뭐, 그래서 오히려 교실에 집어넣는 게 뭐 차라리 고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예, 물론 뭐 저희도 그런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니죠. 뭐 운동만 하던 선수들이 갑자기 들어가서 뭐 미분 적분 풀라고 하면 그건 뭐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은 수업에 들어가라. 뭐 그 자리에서 공부를 굉장히 일반 학생들처럼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걸 그까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수업에 들어가서 뭐 어떤 내용들을 하는가 정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또 다른 학생들과 그런 학교 생활을 하는 적어도 공부하는 습관 정도는, 그 다음에 뭘 적는, 또 뭐 이렇게 공부하는 책 읽는 그런 습관 정도 키우는 것만 해도 그건 엄청난 저희는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어린 아이들이 자라왔을 때는 이제는 뭐 축구 선진국, 뭐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진짜 공부하는 운동선수의 그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당장 내년부터 뭐 어떻게 엄청난 변화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클럽팀과의 실력 격차가 커서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우려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뭐 초등부, 이제 클럽팀이 많은 초등부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맞습니다. 이 학교 축구부의 실력이 클럽팀들보다 우수한 건 사실이죠. 근데 최근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몇몇 이 축구 클럽들은 거의 이제 학교 축구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들도 뭐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상비군 12세 유소년 상비군에 작년에 클럽팀 선수들이 처음 참가를 했는데 일반 학교 축구부 선수들 못지않게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다는 뭐 그런 보고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클럽팀과의 실력 격차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초등 연령대, 뭐 또 중학교 연령대에서는 충분히 그 적응 기간을 거치면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연령대다라는 데 저희가 정부하고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 축구협회도 사실 어쨌든 축구 그 경기력을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좀 신중한 접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일단 정부에서는 그래도 초등 연령대, 중학 연령대에서는 같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회에 참가하는 팀은 그냥 뭐 어중이 떠중이 팀은 절대로 참가 못 합니다. 연간 18경기, 연간 3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해보는 이런 팀들은 절대로 저희가 신청하지도 않았고 또 받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 검증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소 내년에 그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뭐 첫 경기에서 뭐 한 7대0, 8대0 나는 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클럽팀과 같이 교류하면서 경쟁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접수를 받아보니까 아마 배정을 하다 보면은 10개 팀이 한조가 된다면 클럽팀은 아마 한 팀, 많아야 두 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과의 경기 때는 뭐 또 실력 격차가 난다고 보면은 좀 저학년 선수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초기에 그런 것들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경기할 운동장과 심판이 충분히 확보되겠는가.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지도자분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 축구협회 대회를 운영하는 저희 축구협회나 시도협회에서 걱정할 부분인데요. 예, 뭐, 운동장, 지금 사실은 운동장이 없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우리가 빌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대일정을 빨리 확정 짓고, 운동장 섭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운동장, 확보에 대해서, 뭐, 공문이나 모든 걸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확보에 대해서는, 운동장 확보하고, 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그 대회를 운영하는 축구협회에 좀, 믿어주시고, 그렇게,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가 주말마다 경기하면은 쉴 틈이 없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도자분들의 굉장히 좀 민원사항 같습니다. 뭐,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희 직원들도 뭐, 평일날 일하고 토요일날 주말에 또 나와서 일하라 그러면은 뭐, 좀, 싫은 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의 그런 뭐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또 이 축구라는 직업을 가진 죄죠.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축구인들이 주중에 훈련이나 이게 훈련을 하고 주말에 경기하는 것이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말 중에 하루, 뭐 토요일 또는 일요일 날 경기를 하게 될 텐데 주말 중에 하루는 이 축구를 위해서 좋게 말하면 봉사요. 또 뭐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좀 뭐 우리 선수를 위해서 어린 선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정부에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 축구협회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진짜 휴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이제 학교 수업들 다 학생선들 다 수업 들어가면은 우리 지도자분들 사실 오후 뭐 3시 뭐 이때까지는 뭐 자유시간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뭐 좀 얘기하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어려운 점이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일곱 번째가 1인당 그 참가비 5만원 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뭐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사실 5만원은 좀 잠정 액수고요. 왜 이렇게 책정을 했냐면은, 그 정부에서 이 대회를 운영하는데 재원의 약 반 정도로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도 사실은 우리 스포츠 토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나오는 스포츠 토토로 50%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또 다른 돈 50% 되고, 이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다 100%가 다 정부 돈입니다. 정부 돈으로 이 대회를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어떤 재정을 지원하는 원칙이 그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돈 안 내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다 도와주는 거, 이거는 정부의 어떤 재정 원칙에 좀 어긋난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일부 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보충해주는 형태, 이런 형태가 어떻게 명분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대회에 필요한 참가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1인당 5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부하고, 이거는 좀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이라, 그리고 좀 사소한 부분이라, 저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서 좀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경기 개최 시 팀이 할 일은, 이제 지역 내 이제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하면은 홈팀이 사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나 이제 자기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홈경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학교 홈경기를 운영하는 학교 팀들이 조금만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벤치로 쓸만한 의자 정도, 그 다음에 대기심이 앉을 탁자 정도, 그 정도는 좀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운동장이 인조잔디라면은 축구랑 라인 다 그려져 있겠지만, 혹시나 맨땅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물론 저희 축구협회에서 파견한 운영 인력이 경기장마다 다 갑니다. 그분들이 라인도 걷고 다 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지도자분들이나 또 선수들이 좀 홈경기에 필요한 약간의 그런 대회를 위해서, 경기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활동들은 조금 도와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내년에 학교의 운동장에서 직접 하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학교가 있다면 그런 정도의 좀 봉사는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흔히 저희가 자주 받는 질문들은 이 정도였는데요. 또 다른 또 의견들이 있으면 잠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잠깐 질문을 해 주시고요. 또 마치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 질문이나 건의사항들은 다른 경로로 또 우리 축협회로 전달해 주시면은 내년 3월 대회 전까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클럽하고 일반 학원팀하고 두 팀이 공정하게 돼 있고, 물론 그렇지만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한 학교에 두 팀이 나올 수 있다는 가정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팀이 있는 학교에 스포츠 클럽이 또 운영이 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축구부가 인원이 40명이 넘어요. 그러면 학원으로 한 25명 등록해놓고 나머지 인원을 스포츠 클럽으로 등록해서 시합을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죠. 이제 학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로 갑시다. 장훈초등학교 학교 축구부, 대한축구협회 기존에 등록된 학교 축구부도 대회 나가고, 또 장훈초등학교의 학교 스포츠클럽도 대회 참가를 하고,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예. 공정에 대해서 세 개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대회 참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좀 토론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같은 학교에 두 팀이 나가서 같은 조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면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무래도 다른 팀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두 팀 간의 경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까지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그런 경우에는 해당 두 팀을 같은 조에는 넣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